오늘 우리가 좀 볼 거는 근간에 참 그동안 예전에 잘 뛰다가 이제 멈췄던 종목인데 섹터죠, 섹터. 섹터가 순환매를 하죠. 제가 아마 거의 섹터를 저 같은 경우에 전 섹터를 다 보거든요. 저는 전 섹터를 다 봐요. 물론 하루에 다 보진 않지만 제 영상을 한 달만 보면 제가 전 섹터를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주도 섹터는 무조건 보죠. 주도 섹터 무조건 보니까 반드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부터 건설기계 관련주 좀 볼게요. 원래 예전에 건설기계 관련주가 한번 떴어요. 그죠? 한번 빵 때린 적이 있는데 섹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우크라 재건 이슈로 떴어요. 근데 우크라 재건 이슈로 떴다가 어차피 우크라 재건이라는 게 금방 안 이루어지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짱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다시 바닥 찍고 다시 지금 뛰고 있죠.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크라 재건 관련주를 잘 볼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서는 제가 5G 관련주를 뜯어봤어요. 5G 관련주를 쫙 뜯다 보니까 우리가 살만한 종목이 나왔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우리가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Y가 우크라이나 학교 주택 긴급 복구 뭐 이런 걸로 떴대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한번 볼게. 그 SY를 좀 볼게요. 그죠? SY를 보니까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그죠? 주식은 비싸게 사면 안 되죠. 그런데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는 5개월선 위에 올려놨죠. 지금부터 5개월선 바뀌면 돼요. 이 친구가 20개월선을 뚫어주면 더 강하겠지만 원래 20개월선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못됐다 해야 되나? 한 번 깨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언제 깼냐면 이렇게 21년도 11월 달에 깼어요. 21년도 10월 달에 추세를 깨니까 완벽하게 무너졌고 다시 돌려놓으려니까 20개월선이 막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된 게 바로 HMM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봉에서 보니까 수급주선이 60주선이 있죠. 오늘이 화요일. 명절 세우고서 첫 번째 출발하는 가격대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60주선만 뚫어주게 되면 다음부터 6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60주선은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이기 때문에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강해요. 단 오늘은 급등했으니까 매수하면 안 되겠죠. 자, 내일 같은 날 241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주식은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막 뛰쫓아가서 막 또 올라가는 거 싹 쫓아가가지고 내동매매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를 깨면 손절해야지 딱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깨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잠시만요. 반드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지켜나가야 돼요.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세웠는데 원칙대로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SY는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자리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건설 기계 좀 볼게요. 그죠? 현대건설 기계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장주는 아니에요. 사실 대장주는 데모예요. 대장주 보는 법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A라는, 어느 섹터만, 건설기라는 섹터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고, D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뛰나가는 애, 얘가 대장이에요. 대장. 그 다음 뛰나가는 애가 부대장이거든요. 데모가 대장이에요. 항상. 그래서 데모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부대장이 현대에버다임이에요. 근데 이제 시총이나 이런 걸로 현대건설기가 크기 때문에 현대건설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241선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로 나눠놓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눕니다. 지상권에 있다는 얘기는 주식이 그동안 주구장창 엄청 올라왔다는 얘기고, 지하권에 있다는 얘기는 주식이 급락했다는 얘기죠. 대부분 개인들이 물릴 땐 어디서 물리냐면 전부 다 여기서 물려요.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기가 언제냐면 시장이 급락할 때죠. 이렇게. 저 공간을 피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이 공간에서 물린 거죠. 즉 가격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수도 가격 조정이 들어왔지만 종목도 가격 조정이 들어오죠. 쫙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격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이 충분하죠. 자,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주식이 좋아요. 그런데 현대건설기계는 아직도 월봉에서 5개월선을 못 돌려놨어요. 아직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은 안 돼 있지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대건설기계가 관심이 있다. 지금부터 모아나가는 거예요. 일봉에서 241선 밑에서 모아나가야지만이 이 친구가 떼어서 240선 지켜주고 나갈 때 다시 가격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데서 팔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단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한 번에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KH건설은 추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고 최저점인 658을 찍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불안불안해요. 함부로 쉽게 많이 사면 안 돼요. 동전주는 사지 말고 일단 추세 전환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못해주면 아직 사지 마요. 동전주는 단 내가 진짜 KH건설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는 게 중요한데 엄연히 재무는 튼튼하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종목을 보는 건 이 종목이 앞으로 뛸 거기 때문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내가 살만한 종목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첫점 다 찍었죠. 주봉에서 5주선 돌려놓고 안착하는 이런 공간이 나오기 전까지 보이시죠? 이거? 이런 공간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제가 저런 공간 찍고 날아갈 때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를 볼게요. 시노펙스도 어머니 우크라체하고 관련주예요. 자, 이 친구가 제일 좋았던 건 지금까지 추세는 엄청 좋았어요. 근데 목표가를 찍었죠. 자, 20개선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다시 회복해줘야 좋은데 주봉에서 보니까 20주선 아래에 있죠. 자, 수급주선인 60선 보이죠, 이거? 60선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지켜주고 나갈 때 다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는 어머니 지금 박스권 하나 더 내려와 있는데 지금 추세는 불안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리가 맘 편하게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개발이 좋아요. 자, 사무개발을 보면 진정한 재원 관련주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도로가 먼저 깔려야죠. 아니, 도로가 먼저 깔려야 그 건설차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도로 관련주죠. 자, 토공산업, 그죠? 터널공사업, 이런 거를 해요. 그러고 이렇게 보면 도로공사, 그죠? 지하철공사, 골프장 투성공사. 지하철공사도 중요하죠. 항만시설공사, 간척지공사,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대바닥, 해도 너무하니까 그냥 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사면 좋은데 지금 뛰었죠. 자, 뛰긴 뛰었는데 5개월 선 위에 있죠.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기다려야죠. 20주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죠. 왔어요. 자, 일봉을 봅니다. 안 그래도 사고 싶은데 대량거래까지 들어왔어요. 자, 한 번 들어와서 매집봉 보여줬고 두 번째 날라갔습니다. 얼마 갔냐면 19% 갔어요. 자, 19%를 갔는데 눌러줬죠. 매수죠. 매수. 이 거래량, 우리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상당히 압도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얼마 전에 터졌죠. 요분들이 세력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어요. 그죠? 말도 안 돼요. 아무리 못 팔아도 이런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개발은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단 이전 저점들만 깨지 않거나 21선까지는 좀 모아나가면 앞으로도 사무개발은 어떻게든 뛰어요. 우크라 재건으로 엮었던 뭘로 엮었던 세력들이 엮어서 띄웁니다. 자, 서현타 메탈 볼까요? 오랜만에 보죠. 예전에 서현타 메탈도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로다가 빵 터졌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근데 조정이 엄청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알았어. 자, 조정 들어왔으니까 이제 사줘야지. 자, 월봉에서 대바닥을 찍었습니다. 수급개월선인 60개월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죠.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예전 고점까지만 가도 수익이 엄청나겠죠. 지금 매수 타임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주봉을 봅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은 안 돼 있어요. 5주선을 돌파해주면 좋아요. 5주선 가격이 5,387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5,400원을 뚫고 나가서 그 다음부터 5,400원만 깨지 않으면 매수. 역대적으로 주식을 또 사는 거죠. 야, 예전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다시 왔죠, 지금. 지금 사면 되죠, 그죠? 굉장히 좋은 기회에 와 있는 거예요. 자, 현대두산인프라4를 봅니다. 앞으로 성장 가치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역시나 주식은 좀 무거워, 엉덩이가 좀 무거운데 공매도가 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주식은 싸죠. 단지 추세는 아직 못 들려놓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한 번에 사지 말고 잘 모아 나가고 쭉 모아 나갔을 때 역대적으로 싼 가격이기 때문에 또 뛰면 241선년에 갈 수 있어요. 잘 모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DI 파워는 저도 예전에 샀다가 손절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20개선 깨는 걸 엄청 싫어요. 모든 종목은 우리가 기준선을 잡을 때 월봉에서 20개선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캔들이 가격이 무너져서 20개선 깨게 되잖아요. 그럼 추세가 확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20개선 깨는 걸 싫어해요.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HMM이죠.
자, HM을 봅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당시에, 22년도 6월 달에, 2달 전이죠. 3달 전에, 20개월선을 깨니까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확 무너졌죠. 엄청나게 무너진 거예요. 요때 20개월선 가격이 28,000원이고, 지금 21,000원이니까 거의 한 25% 거의 떨어진 거죠. DI4가 바로 20개월선 깨는 이 순간이 손절 타이밍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 바닥만 깨지 않으면 일단 20개월선인 14,600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러니까 16,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신에 14,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이전 저점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정확해요. SC 엔지니어링은 좀 불안하긴 한데 사실 이 친구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전월 저점인 1,900원대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순간순간 잘 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좀 매수해 놓으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수산중국 볼까요? 예전에 우크라 재건 이슈했을 때 다 뛴 애들이에요. 엄청나게 뛰었는데 그 뛰기 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더 떨어졌어요. 자, 월봉을 봅니다.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그죠? 우하향인데 이전 바닥만 안 깨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사실은 주봉에서 60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자, 3,050원이죠. 3,060원 위에 올라타서 3,050원만 깨지 않은 매수, 깨면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기적인 추세가 먼저 돌아나가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 어쩌고저쩌고 뛸 수가 있어요. 단 60주선 위에서 사는 게 좋아요. 깨지 않는 선상에서. 자, 흥국을 봅니다. 흥국도 우크라 재건을 많이 떴다가 조정받으면서 세게 밀렸거든요. 자, 수급개월선인 6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전 바닥 다시 왔죠. 주식이 굉장히 싼 거예요. 자, 주봉을 보니까 5주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5주선의 가격이 6,600원이에요. 그럼 흥국을 살 때는 6,600원 뚫어주고 안착하면 사시면 돼요. 지금은 가격은 싸다. 즉 예전에 찍어주던 박스권 하단을 또 왔으니 매수해볼만 한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계획을 짜라고 그랬죠. 그냥 오늘 매수해도 저희 게임 손절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단 깨지 않는다. 쭉 뚫고 가면 계속 수익권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주식 이렇게 하는 거죠. 241선 밑에서 잘 모아 나가서 뛰고 나갈 때 파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다시 눌림 목적 다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진성TC를 봅니다. 진성TC가 전분기인가 매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죠. 자, 진성TC도 이제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절대 60개월은 훼손하지 안 돼요. 60개월 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봐야 되고 주봉에서 추세전환을 못 해줬기 때문에 추세전환 해준다면 사면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건설기기가 오늘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에 해줬다. 다음 주부터는 뛰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우크라 재건 뉴스 이런 거 믿지 마요. 주식은 수급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와 거래량을 믿어야 되지 뉴스를 믿지 마요. 자, 동아지들을 봅니다. 사실 동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해 복구 관련 중이기도 하고 그 뭐죠? 뭐 터널 뭐더라 그거? 뭐 포구 터널 뭐 있잖아요. 그거 수해주기도 해요. 바닥 같죠? 이 정도는 바닥인데 주봉에서 지금 추세를 못 들어놓고 있어요. 단지 바닥권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완벽한 거는 추세 전환과 턴일 때 하면 좋지만 동아지들 빨리 사고 싶다. 그럼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마라탕 친구가 마라탕 하는데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자, 다스코를 볼까요? 다스코는 많은 이슈가 있어요. 이 친구 태양광 관련 쪽이 돼요. 자,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월봉에서 20개선 각도라는 게 있어요. 20개선 각도가 가파르게 되면 이거 깼을 때 굉장히 피곤해져요. 진짜 피곤해져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주가가. 그런데 20개선의 각도가 가파르지 않고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20개선 찍고 나갈 때 매수해주면 아주 좋아요. 이게 다스코예요. 자, 20개선 근처 매수죠. 제가 그래서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월봉에서 60개선 가격이 6,319원이 뚫었어요. 60개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 추세를 유지해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우크라 재건으로 뛰든 말든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5일선만 깨지 마.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인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었죠 지금.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손절하면 돼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다스코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대등금속이 사실 좀 끼가 있는 친구예요, 친구가. 근데 예전에도 사실은 잘 뛰었거든요. 목표가를 찍었어요. 여기서. 찍었죠. 다시 왔죠. 다시 살 준비해야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엄연히 추세가 우상이기 때문에 아직 뛸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앞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대량거래 들어와서 뛰고 거래로 뛰고 살만한 거죠. 이 정도는. 잘 모아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포고 관련주기도 한데 일단은 20개월선 안 깨고 있고 5개월선 돌파해주고 있죠. 자, 5개월선 가격이 9,600원이에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9,600원만 깨지만, 자, 오늘이 화요일이지만 주봉의 시작이죠. 추석 때문에 어제 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겠죠. 아주 쉽죠. 오늘 찍었습니다. 9,600원을 찍었죠.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앞으로 지켜보면 돼요. 서한계 공업은 일단 이 친구는 우리도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친구예요. 근데 어제 많이 뛰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목표가 찍은 친구예요. 한 번 목표가를 찍은 친구는 조심해야 돼요. 자, 20개선 깨지 않으면 되고, 사기가 좀 어려워요. 다 꼭 사시고 싶다. 나는 서한기의 공업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면 241선 근처 매수 또는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건설기에 관련 잘 보셔야 되고, 대모는 대장주긴 한데 241선 안 깼죠. 여기가 월봉에서 20개선이에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왼쪽 산에 산다고 했죠. 오른쪽 산은 잘못하면 설거지 당해요. 뛸 때 빨리빨리 차익실하고 나와야 되고, 이건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시 갈지 안 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최소한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대장 부대장주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보다도 지금 싼 친구들 많잖아요. 지금 상호개발이라들. 물려도 괜찮은 주식들. 이런 친구들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건설기에 관련된 여기까지 보고 물 좀 한 잔 먹고 갈게요. 주식 재밌지 않아요? 주식시장 재밌어요. 주식시장 무서워하지 마요. 계획만 잘 세우고 정확히 판단만 할 줄 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절대 내동매매하지 마세요. 주식은 내동매매의 영역이 아니라 계획의 영역이에요. 계획 영역. 이해하셨죠? 우리 폐배터리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폐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관련주가 몇 개가 있어요. MPC, 예전에 MPC가 대장주라고 그랬죠, 제가. MPC, 이즈트로닉스, 인선이엔티, 파워로직스, 코스모학, 뉴일레노테크, 웰크론한텍, 영화테크, 세비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성일아이텍, 두산에비트 약간 엮여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폐배터리인데, 앞으로 폐배터리는 반드시 굴직거리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계속 쏟아질 거예요. 얼마나 쏟아지냐면, 7년 뒤에는 전국에서 8만여 대 폐배터리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예상이에요. 전기차가 팔리는 속도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당연히 폐배터리는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러한 폐배터리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죠. 새로운 시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까진 좋은데 많이 뛰었죠. 이제 MPC는. MPC가 자리가 애매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으니까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알아야겠는데 241승차 매수 깨면 칼 손절하셔야 돼요. 오른쪽 산이죠.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산에 사면 안 돼요. 굳이 사고 싶으면 20개월선 근처에 사든가 5개월선 근처에 사야 되는데 저는 안 살 거예요. 자리가 높아서. 자, 이지트로닉스를 봅니다. 엄연히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위치가 낮죠? 낮죠? 앞으로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이쁘죠?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하죠.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주식은 우하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상향에 사야지. 그런데 우상향에 사더라도 좀 싸게 사야 되겠죠. 눌림목에 삽니다. 일봉에서 음봉 떨어진 저번 마지막 거래일이 제일 좋았고 오늘의 시가가 좋았죠. 앞으로도 21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인선이엔티도 월봉에서 자리가 높진 않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5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오늘 자리가 일봉에서 20에서 딱 찍고 나갔죠. 매수 타이밍.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인선이엔티는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로직스가 제일 좋은데 항상 제가 얘기한 주식이 제일 못 가요. 하도 낮아, 하도 못 가요. 못 가지만 뛰면은 엄청 큰 수익이 나요. 자,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있습니다. 예전에 파워로직스가 현대인가 어딘가 아마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이 월봉 바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러면 그런 자리들이 여기거든요. 241선 밑에서 파워로직스를 잘 모아 나간다면 앞으로 241선을 돌파해 줄 건데 여기만 가도 큰 수익이고 다시 찍고 다시 나가게 되면 수익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특히 대량 거래가 얼마 전에 들었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파워로직스의 미래는 아주 밝죠. 자,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개월선 위에 있습니다.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코스모화학도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아무리 좋아도 저는 안 살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건 비싸도 너무 비싸죠. 물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월봉의 최고점 뚫고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나가기 때문에 사셔도 되지만 우리처럼 스윙 투자라거나 중장기 투자 안목의 사람들은 빨리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낮은 종목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 28,000원에서 바라봤을 때 예전에 8,000원에 사신 분들 부럽지 않아요? 자, 파워로직스가 지금 5, 6,000원일 때 못 샀는데 6,000원 갔어요. 그죠? 나중에 11,000원 있을 때 5, 6,000원에 사신 분들 부럽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뭐가 기다리냐?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해야죠. 아파트를 샀는데 내일 하루아침에 어떻게 20%가 뛰어? 그죠? 시간을 투자해야지, 시간을. 시간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세비캡이나 성일하이텍은 자리가 좀 높아요. 자, 성일하이텍이 신규 시설 투자에 2,147억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시간에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신규 상장주들은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게 좋은데 굳이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단기 단타를 잘해야 되고 성일하이텍을 기준으로 보면 일봉에서 5일선만 안 깨면 되는데 많이 올랐죠. 지금 2배 올랐어요. 상장에서. 조심해야 되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이런 데가 오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이해하셨죠? 꼭 물려서 엄청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좀 안정된, 인정받은 주식들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서 오래오래 있는 종목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버텨준 종목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좋은 거고. 제가 4시 45분에 하이브지 관련주를 좀 올려드렸어요. 하이브지 관련주를 좀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하이브지 시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와요. 무조건. 6G도 무조건 와요. 그런데 이런 주가들의 가격이 제가 월봉에서 낮은 데 있다고 그랬죠. 매수해야죠. 리픽 얘기가 있어요. 그죠? 리픽이 SK 실트론하고 합작서 설립했다고 합니다.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잘 모르겠는데 한다고 그래요. 자, 리픽은 월봉에서 위치가 좀 애매해요. 자, 그런데 드디어 5개월선이 올라탔죠. 그럼 매수해야죠. 5개월선만 깨면 돼요. 5일선 기준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리픽보다는 그냥 솔리드라든가 대한광통신, CS, 다산네트워크, 머큐리, PPI 이런 친구들 사는 게 더 좋아요. IGB죠. 그래서 내가 5G나 6G 관련주를 사려면 바로 전 영상에 올려놨어요. 제가 이런 친구들 좀 사면 좋지 않을까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한번 보시고 뭐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꼭 한번 챙겨보세요. 폐배터리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그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반드시 커지는 애들이 리튬이죠. 자, 커지는 리튬. 그래서 테슬라에서 직접 리튬 공장 차리기로 했어요. 도저히 받아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차리겠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강원에너지가 급락을 해버렸죠. 찍을 자리 찍었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언제 좋아요?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아요. 자, EV 첨단 소재는 제가 좋을 거라고 그랬죠. 제가 좋을 거라는 건 이 친구가 오늘 떼서 그린 게 아니라 리튬 관련주가 좋긴 한데 알았으니까 월봉에서 싸게 사야 되겠죠. 그죠? 싸죠. 지금 사는 거죠. 지금.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죠. 깨지 않으면 돼요. EV 첨단 소재는 지금부터 관심 갖고 오는 게 맞고 241선부터 매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5% 갔죠. 나인테크도 241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우하이텍도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앞으로 뛸 확률이 크고 특히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쨍쨍해진 거예요.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우하이텍, 포스코엠텍, 포스코ICT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웰크론한테 코스모학 높아요. 자, 웰크론한테는 월봉에서 우측선이긴 한데 왼쪽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좋은 거 많으니까 다른 리튬 관련 사려면 다른 걸 사시는 게 맞습니다.